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이 시간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명제에 대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특히 뭐 이면 어쩌고에 대한 참거짓을 이야기할 때 잘 잘라두고 문장을 잘 잘라서 이해를 하고, 그죠? 잘라둔다는 게 그리고 그 내용을 말로 이해하는 방법과, 그렇죠? 그리고 집합의 포함 관계로 이해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명제와 조건을 구분하여라 그랬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그렇죠,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도 없는 문장, 참과 거짓이 딱 보면 알아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주어진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쉬우니까. 자, 1번 봤다. X에 대한 식이다. X가 얼마인지 안 줘져 있다. 딱 보니까 뭐야? 조건이야.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주의하세요. 7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자, 이건 X에 대한 식의 X에 대한 값에 따라서 참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 이거 보고 선생님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니까 얘는 명제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되어요. 아니 되어요. 참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무조건 명제예요.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폴스인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제입니다.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다음 3번 0은 정수이다. 이런 건 잘 알더라고요. 얘는 참말이 되니까 명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봤더니 요거는 x는 500보다 작은 수이다. 저 이거는 참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x값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 자, 그냥 이야기하면서 괜히 생각이 나서 한마디 더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 2번 주의하세요. 2번을 틀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 거짓도 명제입니다. 거짓도 물론 여러분들은 거짓말 안 하는다 천사들이어서 거짓하면 마음에 안 와닿겠지만 수학에서는 거짓도 명제로 취급합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입니다. 명제 6은 12의 약수이다의 부정을 말하고, 부정, 그죠? 부정 그러면 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정, 그렇죠? 그다음에 시험 시간에 컨닝하는 것도 부정이지만 그게 아니고 수학 시간에 이야기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의 부정은 뭐가 된다? 아니다 그러면 되니까 부정은 아니다 그러면 되니까 6은 12의 약수가 아니다 그러면 돼요, 그죠? not 그러면 돼요. not. 자, 이게 부정이고 그 부정의 참거짓을 판별하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가 다 그럴 거야. 여기에서 명제에서의 문제는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6은 12의 약수가 아니다. 참 장난하고 있어. 뭐 6은 12의 약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fals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부정의 참것을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것을 왜 했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문장, 말을 읽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것을 연습하기 위한 대표적인 유형으로 본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말로 찾는 방법이 있고 집합으로 참거짓을 찾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중에 하나 말로 이해하는 예를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수학 시간에 공부 안 한 사람은 헷갈리고 틀리는 문제예요. 들은 사람은 아주 잘할 거야. 자, 두 개의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P라는 조건은 뭔지 몰라요. 집합만 알아요. P의 조건의 진리집합은 6, 12, 18, Q는 3, 6, 9, 12, 15, 18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집합 P면 Q다의 참거짓을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PQ가 뭔지 몰라도 돼요. 집합의 포함관계로 참거짓을 판별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어떤 포함관계가 있을 때 참이 된다 그랬어? 참이 된다 그랬어. 그렇죠? 화살표가 날아갈 수 있도록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참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가 봅시다. 자, P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다 Q집합에 들어가 있나요? 6, 12, 18, 6, 12, 18 다 들어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집합 P는 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조금 아까 예를 3번을 살펴봤지만 P이면 Q이다의 형태의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그거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3번과 4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는 4번은 그렇게 앞에 명제, 앞에 조건, 뒤에 조건을 잘라주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각각 말하여라. 말하면 되겠죠. 홀스 그러면 되겠죠. 말 그러면 홀스 그러면 돼요. 자, 이면 나왔다 잘라주세요. 끝. 그죠? 가정 A와 B가 같다라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하고 같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끝. 이면 잘라주세요. 그죠? 이거 너무 할 말이 없다. 그 다음 2번 보면 N이 짝수이면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n이 짝수 가정이고요. n 더하기 1은 홀수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P이면 Q다의 형태의 문장 그 명제가 있을 때 그런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참과 거짓 따지는 이야기를 연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일 뿐이에요. 4번은 이게 학교 시험 문제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바로 이런 거죠. 문제 5번. 다음 명제에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말해라 이런 뜻이죠. 자, 첫 번째, 어려운 게 나왔다. 벌써 첫 번째부터 모든 나왔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5의 절대값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모든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모든으로 시작되는 거는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게 x가 한 개 존재해도 한 개만 존재해도 얘는 폴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으로 나오는 문장이라는 것은 어떤으로 나오는 문장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모두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몽땅 성립하지 않을 때만 몽땅 모두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을 때만 폴스예요. 알겠어요? 하나도 전혀 성립하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일 때만 폴스예요. 그래서 모든 거 어떤을 이렇게 구별해 두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정확한 정의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만 참이고 어떤은 한 개만 있어도 참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헷갈려워하는 사람들이 헷갈려워는 헷갈린다, 어지럽다, 혼동된다의 최상급입니다.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5의 절대값은 0보다 크냐? 자, 주의하세요. 절대값은 또 제곱함수도 마찬가지죠. 0보다 크기만 하냐? 아니죠. 0 될 때가 있죠. 그렇지. 절대값 속이 어떨 때? 0일 때. 그래서 x가 바로 절대값 속이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일 때는 얘는 거짓이 돼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얘 하나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폴스 거짓이 된다. 영어 시간에 false 그러고 수학 시간에는 fals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보자. 어떤 나왔습니다. 이해했으니까 빡빡 넘어갈게요. 실수 x에 대해서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거는 몽땅 항상 성립하지 않을 때 그때만 거짓말이에요. 되는 게 하나만 있으면 참이야. 자, 일단 요거 한번 보면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이다 그랬는데 자, 요거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차항 계수 2 곱하기 1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상수항을 인수분해합니다. 상수항을 두 수의 곱으로 쪼개보면 어떻게 돼? 3, 1, 1, 3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대각선끼리 곱하면 1은 1에다가 1, 3은 3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5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둘 다 플러스 하면 되니까 얘는 2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이 0이 됩니다. 자, 요 식은 성립합니다. 어떤 수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건 자그마치 몇 개나 있어? 두 개나 있죠. 어떤은 되는 게 하나만 있어도 참이 되니까 몽땅 모두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을 때만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true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구하고 그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x 플러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2가 0, 이면 잘라주세요. 이면 잘라주세요. 요거 두 수끼리 곱한 게 0이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이 명제는 두 수를 곱해서 0이면 앞에 게 0이고 뒤에 거는 0이다가 아니라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 되면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되고 그러니까 요건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또는은 앞에 게 성립하고 뒤에 게 안 하고 앞에 게 안 하고 뒤에 게 하고 둘 다 성립하고 이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가 오화예요.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이고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뒤에 게 반드시 성립한다 얘기예요. 둘 다 0 돼야 되느냐 이런 뜻이죠. 앞에 게 0인 경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게 되는 경우가 y-2가 0인 경우니까 그죠? 그러면 반드시 둘 다 0 돼야 되냐? 이거는 아니죠. 폴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이에요.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 포인트.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는 반드시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수학 시간에는 요거를 많이 이용하는 거 연습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1번의 역을 이야기하면 역은 가정과 결론 앞뒤를 바꿔라 이런 뜻이니까 자, x가 마이너스 1이고 and죠. 그 다음에 y가 2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2 한 것이 0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2면 x 마이너스 1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은 0 그죠? y가 2면 2 마이너스 2도 0, 0 곱하기 0은 0이다.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고 역은 반드시 거짓이 된다. 역은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두 개의 참거짓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대우예요. 그죠? 자, 대우를 이야기합시다. 대우는 가정결론을 바꾸면서 부정을 해. 뒤에 거 부정. 자, x가 마이너스 1이다. 부정하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주의할 거 요거야. 이거는 그리고예요. 그리고는 부정하면 뭐가 된다? 또는이에요. 요거를 주의하세요. 많이 놓치더라고. 그 다음에 y는 2가 아니다. 이건 잘 안 틀려. 아니다라는 것은 y는 2가 아니다죠. 이거는 잘 안 틀리니까 여러분들 요거보다 앞에 있었던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라는 걸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y가 2가 아니다. 이면 그 다음에 앞에 거 결론 부정. x 플러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 사실 좀 헷갈리죠, 그죠? 둘 다 0이 앞에 게 0이 아니거나 또는 뒤에 게 0이 아니면 둘 곱한 거는 0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헷갈리죠. 그래서 요 명제를 따지게 물론 잘 똑똑한 친구들은 잘하는 학생들은 금방 알아듣고 금방 찾더라고 답을 금방 찾는데 못 알아들으면 요 명제의 대우 명제인 지금 주어진 이 대우의 대우가 첫 명제 아니야. 처음 주어진 명제로 돌아가서 참거짓을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폴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볼까? 큰일 났다. 정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다. 이면이 없어요. 가정결론이 없어. 못 자르겠다. 그죠? 이럴 땐 어떻게 자르라 그랬어? 주어. 그렇죠? 이런 얘기야. 이거는 풀어서 얘기하면 정삼각형이면 예각삼각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일단 요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정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60도로 같은 삼각형이죠. 예각은 다 모든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작아야 돼. 참말 맞네. 하고 싶은 이야기.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무조건 뭔지 모르지만 뭐다? 참이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가자. 먼저 역부터 이야기해 볼까? 역은 뭐야? 뒤에 거를 부정하면 예각삼각형이 아니면 아니다이면 그죠? 정삼각형이 아니다예요. 예각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각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뭐 대우를 얘기해 놓고 누가 여기라고 썼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한번 이야기했어요. 자, 대우가 워낙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또 대우를 먼저 얘기해 버리네. 바보같이. 그죠? 어쨌든 우리는 대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예각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 대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우를 써버린 거야. 예각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이건 조준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도 참돼요. 물론 곧바로 생각해서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어. 자, 이 명제 역을 이야기해 봅시다. 거꾸로. 그러면 얘의 거꾸로는 예각삼각형이면 역이 아니고 예각삼각형이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정삼각형이 돼야 된다.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말 돼? 말도 안 돼. 예각삼각형이라고 해서 다정삼각형이야? 아니에요. 다정삼각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폴스인 거 금방 알 수 있죠. 혹시 왜 안 되는지 하면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오면 자세하게 꿀밤 100대 때리고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야 절대 안 잊어먹거든.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서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 보면 다음 명제를 증명하여라 그랬는데 증명 문제는 곧바로 증명하라라고 내면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박스 빈 곳을 지워서 그 안에 들어갈 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 어떻게 돼야 될지 물론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겠다고 한 미술과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악과 무용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박스 채워넣기 정도로 빈칸 채워넣기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포인트는 이거야.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두 자연수 mn 이거는 대전제라고 해서 명제의 역이 대우에 손대는 부분 아니에요. 자, 손대야 될 건 이거야. m 곱하기 n이 홀수 2면 나왔다 잘라주세요. 두 수의 곱이 홀수라는 거에 밑줄. 이것이 가정이에요. 그죠? 이것이 가정. 이 가정에 따라서 m과 n은 모두 홀수다. 모두 홀수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자, 요거를 증명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m 곱하기 n 두 수를 곱한 식이 복잡하죠? 각각 홀수 짝수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죠? 복잡한 결과에서 가정에서부터 간단한 결과의 모양을 찾아내는 건 어려워요.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의 거꾸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역이 참이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흔히 회자되는 이야기로 천재이면 악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명제의 역, 악필이면 천재이냐? 그게 만약에 성립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 공부 안 하고 글씨만 못 쓰게 되면 그지 공부 안 하고 글씨만 못 쓰게 되면 다 천재 되는 거 아니야.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역이 참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은 안 되지만 뭐가 참이야? 포인트 뭐가 참이야? 대우 명제가 참이죠. 그래서 대우를 써보겠습니다. 대우 갑니다. 대우. 요 명제의 대우문은 뭐냐? 대우 명제는 이거예요. 뒤에 걸 부정. 자, 물론 자연수 mn이라는 것은 손대는 거 아니에요.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손대는 거 아니야. 뒤에 걸 부정해. m과 n이 모두 홀수다라는 얘기는 m이 홀수이고 n이 홀수이다는데 부정하면 이거는 m이 홀수이고 그리고 n이 홀수이다는 얘기예요. 그걸 부정하면 이거예요. m이 홀수가 아니다. m이 짝수이다. 또는 m이 짝수 또는 n이 짝수이다. 이런 뜻이에요. n이 짝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n이 짝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짝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m 곱하기 n이 왜 2는 왜 들어가니? m 곱하기 n이에요. 그냥 m 곱하기 n이 뭐가 된다? 바로 홀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두 개를 곱한 게 글자가 또 안 나오네. 그죠? 잘 나와요. 내가 잘못 써서 그래. 여러분들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기계를 신형으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잘 나와요. 현재는. 자, m 곱하기 n이 홀수가 아니다. 짝수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대우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명해 보도록 할까?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이거야. m이 짝수 또는 n이 짝수라는 건 뭐야?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m이 짝수이고 n이 홀수인 경우. 짝수가 아니니까 홀수인 경우겠죠. 그 다음에 m이 짝수이고 n이 홀수인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m이 홀수이고 발음도 어렵다. 앞에 게 홀수이고 뒤에 게 짝수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둘 다 짝수이고 짝수인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책에 풀이되어 있는 방법이 이건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m이 짝수일 때, 그러면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짝수가 아닐 때, 그러면 m이 홀수일 때 되겠죠. m이 홀수일 때는 n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짝수일 때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세 가지 경우 나 다 쓸게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또는이라는 얘기는 m이 짝수, 그죠? m이 짝수, 콤마는 and의 뜻이에요. 그리고 n이 짝수인 경우가 있고요. 짝수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m이 짝수이고 and 그리고 n이 홀수인 경우가 있고요. 홀수인 경우가 있고, 세 번째 나누어서 세 번째 m이 홀수일 때는 반드시 n이 뭐가 돼야 돼? 짝수인 경우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첫 번째 경우만 설명을 할게요. 짝수라는 이야기는 뭐야? 짝수의 모양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m을 뭐라고 쓸 수 있어? m이라는 수를 짝수가 나타나려면 2 곱하기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k가 자연수에 대해서. 그죠? k가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 n도 짝수이기 때문에 n은 2 곱하기 l 이런 꼴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l은 물론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 놓고 이제 m 곱하기 n을 계산하는 거야. 두 수를 곱하는데 그냥 mn을 곱했다 그러면 짝수 홀수의 모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양이 보이도록 2k, 2l 짝수의 모양이 보이도록 2k 곱하기 2l 2의 배수의 형태가 되도록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4kl이죠. 짝수인지 홀수인지 하는 것은 2자를 묶어내면 되니까 이 묶어내면 2 곱하기 k 곱하기 l이 돼요. 2 곱하기 자연수가 됐으니까 어머나 이거는 짝수이다. 즉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립, 아이고 끝에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성립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줄을 끄집어냈다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m이 짝수니까 똑같으니까 m은 2k가 되고 똑같습니다. k는 자연수. n이 홀수이니까 n은 2l-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플러스 1이라고 쓰고 l의 범위는 0, 1, 2, 3, 4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곱해보면 m 곱하기 n은 바로 2k 곱하기 2l-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건 전체적으로 2를 묶어내고 k 곱하기 2l-1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자연수의 형태가 됐으니까 어머나 짝수 따라서 주어진 식은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칸이 모자라니까 통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성립한다. 그러므로 밑에는 더 복잡하죠.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식이 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박스를 넣을 수 있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한테 맡겨볼 텐데 나 같으면 요런 쪽, 그렇죠? 요런 쪽에다가 넣을 것 같고요. 나머지가 만약에 지금 오지선다기 때문에 나머지는 빈칸으로 그냥 여러분들 채울 수 있는 단순한 부분을 낼 거예요. 그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지, 그지? 짝수냐 홀수냐 이런 걸 범위를 넣는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겠답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이 부분은. 혹시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확인하면 된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앞에서 배운 이야기인데 배웠는데 문제로서는 풀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어려워하는 문제들이에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문제예요. 문제들이 아니라 문제예요. 그래서 잘 한번 보고 요게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잘 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일 때 자,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큰일 났네. 그죠? 자, 모르는 문자는 몇 개야? 모르는 문자는 두 개나 돼요.
근데 식은 여기서 물론 식이라는 것은 는 얼마다 이러는 방정식이 있어야 식으로 취급합니다. 2x 플러스 3y라는 것은 우리가 식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찾아야 되는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식은 앞에 식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범위, 영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범위, 영역,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x와 y에 대해서 특정 조건이 없는 범위 부등식, 특정 조건이 없이 주어진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렵죠? 최대값, 최소값은 범위가 나타나는 문제이고 범위가 나타나는데 xy에 대해서 특정 조건이 없으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얘는 절대 부등식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연결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절대 부등식 배운 적 없는데요? 있어요. 제곱의 형태가 나와서 쓸 수 있는 부등식, 머리에 뭐가 떠올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떠올라야 돼요. 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 뭐로 볼 수 있어? x 앞에 거 부분의 제곱이 여기 있고요. 그죠? 뒤에 거 부분의 제곱이 여기 있어요. 그럼 나머지 2, 3도 뭐가 되느냐? 제곱을 더한 걸 쓰면 돼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인이퀄리티 부등식을 써서 나타내는 문제다라는 것이 떠올라야 돼요. 모양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뭐였는데? x제곱, y제곱 더한 거고, 그리고 안 써있는 수, 그것도 제곱 더하는 거야.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됐어요? 그것은 크거나 같기를, 자, 앞에 거 제곱하기 전에 2개 곱한 거면 x, 2x 플러스 뒤에 제곱하기 전에 잘라서 곱하면 3y에서 그거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거든. 됐어요?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모양에서부터. 한 번만 여러분들이 그 모양을 생각해서 정리하면 절대 안 틀릴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라 그랬고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2는 4, 13인가? 3은 9 더하면 13. 그래서 13의 제곱보다 2x 플러스 3y의 전체의 제곱은 이렇게 된다.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수의 제곱이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그 수는 얼마하고 얼마 사이가 된다. 그죠? 2x 플러스 3y라는 우리 계산하려는 요 값은 얼마하고 얼마 사이? 마이너스 13과 플러스 13 사이가 된다. 그죠? 제곱한 것이. 그죠? 네모의 제곱이 작거나 같기를 13의 제곱보다 되니까 네모는 13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죠? 양수의 경우는. 음수의 경우는 마이너스 13보다 커야 돼요. 그래도 되고 얘는 네모 제곱 빼기 1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을 풀어서 작으면 사이의 값 그렇게 해서 구해도 돼요. 한 번에 했으면 더 좋겠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래서 자 얘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또로롱 1, 2, 3, 4에서 13까지의 값을 가지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최대값은 이 중에 제일 큰 값이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됩니까? 13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요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범위 찾아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교과서 본문에 없었어요. 연습 문제는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네요. 있었어요가 아니라 있으니까 잘 한번 찬찬히 꼼꼼하게 봐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9번, 10번 사고력 문제는 우리 범위에선 뺄 테니까 무용과 음악과에서 범위에선 뺄 테니까 참고해서 봐두기 바랍니다. 자,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수학과 교무실을 찾아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5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 너무나 슬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